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정하나. 1년 6개월 전 남친 한지성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시간을 가진 후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결혼 후에도 여자의 사회생활을 인정하는 트인 생각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는 모자란 곳이 없는 나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 될 분을 만난 순간 인생에 먹구름이 들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살고 계신 지성씨 아버지는 처음부터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였는데 우리가 얘기를 마치자 버럭 화를 내면서 뭐야? 어디 결혼한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인지. 지성이는 장차 우리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야. 지성이 부인은 남편 공경하고 가정 지키고 회사 거두는 여자여야 돼. 아버님이 말하는 회사란 지성씨 고조부님 때부터 사업을 이어왔고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회사였다. 하지만 사실 규모 면에서는 아주 작은 회사였다. 지성씨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반론을 펼쳤다. 우리 회사는 시대 흐름에 뒤처졌을 뿐 아니라 이대로라면 도산할 게 뻔합니다. 전 이런 회사 물려받을 생각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 일이 있고요. 그깟 평상원 남 밑에서 빌빌대는 꼴은 대대로 사장님 소리 들은 우리 집안에선 안 될 말이다. 지성씨 아버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면서 너 저 여자를 이 집안 며느리로 만들 생각이면 다시 교육시켜. 어디서 결혼하고 나서도 회사를 다니겠다는 멍청한 소리를 해. 가정하고 일은 양립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여자는 국으로 집안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하는 게 최고야. 이 집안 가풍은 전형적인 남존여비 사상에 찌들어 있었다. 작은 시골에서 가족 경영회사를 대대로 이어오고 있어서 그런지 아버님은 말투 자체가 모두 명령조인 분이었다. 이름이 정하나라고? 그렇게 직장에 다니고 싶으면 우리 회사에 나와서 파트 근무를 하든지 특별히 봐주는 거다. 현재 대도시에서 대기업 정사원인 나한테 왜 이런 시골 영세 기업 파트 근무라는 특별한 혜택을 베푸시는지 전혀 고맙지 않은 제안을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지성씨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이 지역은 여자가 일할 만한 직장이 거의 없어서 아버님 회사에 다니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꽤 있다는 것이었다. 가족처럼 편안한 직장이라는 슬로건만 보고 해마다 이 회사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있다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회사 자체가 진짜 가족적일 수도. 구성원들이 전부 가족들이니까 당연히. 하지만 인척관계가 전혀 없는 생판 남인 여사원이 들어오면 살벌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 과중 업무에 자빌 몰빵은 물론이고 빨래 빨기, 저녁밥까지 시키면서 잔업수당은 지불하지도 않는 악덕 기업. 쉬지도 않고 자기 회사 자랑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아버님을 보면서 슬슬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일단은 오늘의 목적,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내 입장을 피력했다. 결혼은 당사자인 지성씨와 저 둘의 문제입니다. 물론 허락을 받으러 온 건 맞지만 저에 대해서 멍청하다느니 일방적으로 비하하시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야? 어디서 여자가 건방지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거 몰라? 말끝마다 여자가 꼬박꼬박 깎아내리는 아버님. 그러더니 이런 건방지고 발칙한 여자는 절대 인정 못한다. 결혼이고 뭐고 당장 헤어져. 썩 나가! 지성씨 아버님은 나와 지성씨에게 강압적으로 헤어지라고 명령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성씨 집에서 조용히 나오는 것뿐이었다. 이날 첫 대면에서 함부로 취급하고 막말 세례를 받았던 것만으로도 분통이 터지는데 아버님은 자기 멋대로 지성씨의 혼처를 알아보고 다녔다. 그렇게 해서 고른 여자는 그 지역 출신의 지고지순 스타일이라고 했다. 워낙 작은 동네라 지성씨와도 아는 사이인 모양이었는데 맞선이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아버님은 전화로 맞선을 종용했다. 날짜랑 장소 다 정해놨으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가서 여자애 만나고 와서 네 하고 딱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양갓길엔 결혼 얘기 이미 다 끝내놨으니까 형식적으로 얼굴 보는 자리다. 내 얼굴에 먹칠할 생각일랑 마라. 지성씨에게 이 얘기를 들은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 그럼 어떡해?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 맞아? 결혼할 사람 있다고 인사까지 시켰는데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대책 없는 꼰대.
됐어. 맞선 자리에 안 나가면 다 끝나는 일이야. 하지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날지 어떨지는 모르는 일이잖아. 맞선 장소는 그 지역에서 가장 격식 있고 고급진 곳으로 정해져 있었대. 그것만 봐도 아버님이 얼마나 진심인지가 엿보였대. 무시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음엔 이보다 더 큰 게 올 것 같은 두려움에 불안하고 공포심마저 들었대. 그런 나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했는지 지성씨가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대. 헉! 지성씨가 여장을 하고 맞선 자리에 나간다고?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누구네 장남이 여자 분장을 하고 맞선 보러 왔더라. 누구 한 사람만 알면 그날 안으로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질걸? 하긴 그렇게 되면 이번 맞선은 파토날 게 당연지사긴 한데. 에이, 그 정도에서 끝날 일이 아니지. 시골에서 여장 남자, 성 전환자가 동네에 발이나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미치지 않고서야 나하고 맞선을 보겠다고 하는 집안은 하나도 없을걸? 아무리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가 집안에 내가 차기 사장이라고 해도 말이야. 하지만 괜히 그랬다가 그 소문 때문에 평판이 나빠져서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그래도 상관없어. 그딴 회사. 돌아가신 엄마 할머니를 노예처럼 취급하면서 쉬지도 못하게 일만 시켜서 겨우겨우 유지해온 회사야. 여자를 노예처럼 취급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 난 그런 회사 처음부터 물려받을 생각 없었어. 알았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적극 도울게. 맞선 당일 나는 메이크업 전문가 친구와 헤어 디자이너 친구들을 모아서 지성씨를 여자로 변신시키는데 총력을 다했대. 친구들은 역시 프로답게 상남자 한지성을 완벽하게 여자로 변신시켰대. 메이크업을 끝낸 지성씨는 여자 옷을 빌려서 패션까지 퍼펙트하게 치장을 끝냈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을 끝낸 후 마지막 관문 맞선 장소로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지켜봤대. 맞선 장소에 나와 있던 아버님과 상대 쪽 집안 사람들은 요장 차림으로 나타난 지성씨를 보고 모두들 기겁했대.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저 지성이에요. 제가 아이는 낳을 수 없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성씨의 징글맞은 웃음소리가 썰렁하게 울려 퍼지자 분위기를 일시에 압도하는 아버님의 격한 고함소리. 이 미친놈이 지금 뭐하는 거야? 한지성, 너 무슨 작당을 벌이는 거야? 저는 사실 며느리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예전부터. 이젠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진한 화장을 한 지성씨가 윙크를 날리자 헉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상대 쪽 집안 사람들은 다 쓰러졌다. 나도 우연을 가장하고 난입해서 아버님을 한 번 더 놀라게 해드렸다. 어머, 아버지면서 지성씨 취향을 모르고 계셨나봐요? 아님 모른 척하고 일단 결혼시키고 보자, 뭐 그런 거였나? 아버님은 얼굴이 시뻘개졌다. 맞선 결과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상대 쪽 가족들은 모두 나가버렸고 나와 지성씨의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지성씨 말처럼 여자를 노예 취급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가던 비인간적인 영세기업의 운명은 이번 맞선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에 적자 운영으로 돌아섰고 곧 도산할 거라는 말이 돌았다. 마침내 아버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 부탁한다. 자금이 씨가 말랐어. 회사 굴릴 돈이 필요해. 지성씨가 꿈쩍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나한테 머리를 숙였다. 부탁한다, 하나야. 너도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돈 좀 있지? 요즘은 여자들도 능력 있는 시대라서 너 조건 같은 거 들은 거 없니?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저 그런 돈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어떻게 갑자기 여자한테 돈을 빌릴 생각을 하셨어요? 자존심도 없으세요, 남자가?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남존여비에 빗대어 한마디 쏘아주자 아버님은 얼굴이 시뻘개졌대. 아님 생각이 바뀌셨어요? 노동력도 여자, 자금도 여자한테 기대자, 뭐 이런 주의로? 그런데 그럼 아버님은 대체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들 뒤에 숨어서 목소리만 키우는 거 아니세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속이 시원해진 나와 지성씨는 아버님을 바로 내보냈다. 예상대로 아버님 회사는 도산을 맞았다. 거래처도 그렇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던 걸로 봐서는 아버님의 여성 비하 발언은 모든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던 게 분명하다. 아버님은 대대로 이어온 회사가 자신에 대해서 끊어졌다는 것에 크게 낙담했고 어쨌든
지금은 대놓고 하던 여성 비하 발언을 하지 않게 됐다. 나는 아버님께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회사에 파트 근무 자리를 알아봐 드릴 수도 있다고 일부러 전화를 해서 위로를 드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